안쌤의 최상위 주기과학 6학년 1학기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학년 1학기는 산과 염기, 물체의 운동, 그리고 식물의 구조와 기능, 지구의 운동 이렇게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강은 일단은 산과 염기에서 산과 염기의 성질을 하고 다음 시간에 산과 염기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강 산과 염기의 성질. 자, 먼저 용액을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해 봅시다. 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지. 자, 여기 식초. 자, 우리 많이 보던 식초. 레몬즙. 제빵소다. 제빵소다가 뭐지? 베이킹소다. 그죠? 베이킹소다를 이제 제빵소다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빨래 비눗물, 그리고 묽은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그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류를 좀 하기 위해서 특징을 좀 알아보면, 네? 자, 용액 색깔을 또 관찰을 해야 되잖아. 그죠? 색깔을 관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용액의 바닥과 뒷부분에 흰 종이를 대면 이제 색깔 구분이 좀 수월하겠지. 그리고 투명한 정도로 관찰할 때는 용액 뒤에 글자가 쓰인 흰 종이를 대고 관찰하면 이제 투명한지 아닌지 또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색깔과 투명한 정도. 투명하다는 속으로 환히 비치도록 맑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투명한 건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식초, 유리세정제, 갈색 설탕 용액 등은 색깔은 있지만 투명한 용액이다. 그죠? 식초도 그죠? 투명한 용액.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식초는 색깔이 무슨 색? 어, 노란색. 노란색. 자, 레몬즙은 연한 노란색. 그리고 제빵소다는 무색. 그리고 빨래 비눗물은 옅은 회색. 그리고 묽은 염산은 무색. 그리고 묽은 수사람 용액도 무색. 투명한 정도를 봅시다. 식초는 노란색이긴 하지만 투명하지. 레몬즙도 투명한데 좀 즙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불투명하지. 그리고 제빵소다 용액은 투명. 빨래 비눗물은 옅은 회색과 함께 좀 불투명. 뒤에 글자가 잘 안 보여. 그치? 자,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투명하고. 냄새를 보면 식초는 냄새가 좀 아우 많이 나지. 그치? 그리고 레몬즙도 이제 시큼한 냄새가 나고. 어, 그리고 제빵소다 용액은 냄새가 안 나지. 빨래 비눗물은 빨래 향이 나지. 빨래. 자, 비누향. 자, 그리고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탄 용액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특징 중에 이거를 하나 더 넣었는데 흔들었을 때 생긴 거품이 유지되는 정도. 그죠? 식초, 레몬즙, 그리고 제빵소다는 다 유지되지 않아. 유지되는 건 하나밖에 없지. 빨래비누. 그치? 계면활성제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치?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는, 그치? 부분이 있지. 자, 이게 진짜 그런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색깔이 있는 용액과 없는 용액. 자, 아까 거기 영상에서는 제빵소다 용액이 없었지? 나머지는 다 있었는데. 그치? 색깔이 없는 용액, 그리고 투명한과 불투명한, 투명하지 않은 용액은 그 레몬즙과 빨래비누. 그러니까 레몬즙 뿌옇게 보였지? 그지? 불투명한 거. 자, 그래서 적절한 분류 기준,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치? 분류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치?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게 이거지. 예쁜 것과 예쁘지 않은 것. 자, 예쁨의 기준은 그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친구들 보면 곤충을 보고 누구는 징그럽다 그러고 누구는 귀엽다고 하고 이게 좀 기준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
그냥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야. 뭐보다 크다. 그치? 뭐, 동전보다 크다. 100원짜리 동전보다 큰 것과 작은 것. 그치? 뭐, 나보다 크거나 작은 거. 그러니까, 정확한 그, 큰 것과 작은 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분류된 것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요. 그치? 자, 어떤 거는, 그, 이런 기운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기준은 안 된다. 그리고 분류 결과를 모았을 때, 전체와 일치해야 된다.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분류가 안 되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적절한 분류 기준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시약으로 겉보기 성질이 비슷한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는 거야.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페나프탈렌 용액, 붉은 양배추 용액, 이렇게. 자,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액을 좀 분류해 봅시다. 봤더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식초와 레몬즙에서 반응이 없지만 제빵소다, 빨래비눗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는 푸른색으로 변하네. 그치?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식초, 레몬즙, 묽은 염산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 페노프탈렌 용액은 식초, 레몬즙, 묽은 염산에서 반응이 없지만 붉은색으로 변하는 제빵소다, 빨래비눗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는 변하고. 붉은 양배추 용액은 식초, 레몬즙, 묽은 면산에선 붉은색, 제빵소다, 빨래비눗물은 푸른색, 묽은 수나트륨 용액은 노란색. 뭔가 규칙이 있는 듯한데 요 노란색 때문에 헷갈리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지시약은 뭐냐면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로 지시약을 이용하면 물질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액을 효과적으로 빨리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리고 색깔이 없는 제빵소다 용액에 페나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제빵소다 용액 색깔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약인 페나프탈렌 용액의 색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제빵소다 용액에 변하는 게 아니라 지시약 속 페노프탈렌의 분자 구조가 좀 바뀌면서 우리에게 다른 색깔을 나타나게 한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진짜 색이 변하는지 우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시약을 이용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분류하는 거예요.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자, 산성 용액에서는 뭐야? 변화가 없고, 자, 염기성 용액일 때만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용액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하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치? 그리고 페나프탈렌 용액은 산성 용액에는 변화가 없고,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아까 보라색 막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과학에서는 그냥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통일한다. 그리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산성 용액일 때 붉은색. 붉은색의 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다 붉은색이라고 하고, 그리고 염기성 용액일 때는 푸른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누가 더 염기성이 강한 걸까? 이게 강한 정도에 따라 색깔이 좀 다르다. 붉은색도 강한 정도에 따라 붉은색 강도가 좀 다른데, 염기성은 오른쪽에 노란색이 있는 거 보니까 노란색이 더 강한. 그래서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더 강한 염기성이라서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거 정도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은 식초, 레몬즙, 묽은 염산. 그리고 염기성 용액은 제빵소다, 빨래비눗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라는 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산염기의 성질인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을 좀 알아봅시다.
그리고 묽은 수나트륨 용액에서 물질이 변화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치? 묽게 만들었잖아. 그치? 자, 일단, 여기 보면, 내기비 거에 묽은 연산을 넣고, 자, 다른 건, 묽은 수나트륨 용액을 넣고, 자, 어떤 걸 넣냐면, 대리암 조각, 삶은 달걀, 달걀 껍데기, 두부를 넣고, 각각 묽은 염산과 묽은 수나트륨, 자, 산성과 염기성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차례대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 정리되어 있지. 묽은 연산에서의 각 물질의 변화. 대리암 조각은 아까 어때? 기포가 막 발생하면서 녹는다. 그리고 삶은 달걀 흰자는 변화 없고, 달걀 껍데기는 기포를 발생하며 바깥쪽 껍데기가 녹는다. 속껍질은 안 녹았지. 두부는 변화가 없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서는 대리암 조각과 달걀 껍데기는 변화가 없지만, 삶은 달걀과 두부는 흐물흐물해지면서 서서히 녹았지. 그치? 자, 그래서 산성용액은 대리암 조각과 달걀 껍데기와 같이 뭘로 이루어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녹인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과 두부와 같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녹인다는 거. 그리고 탄산칼슘 반응하면서 기포가 생기는데 그 기포가 뭐냐면 이산화탄소이죠. 이산화탄소. 자,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의한 현상. 대리암으로 만든 조각상. 산성비와 새의 배설물과 같이 산성 물질에 의해 부식되어 정교한 조각이 단순해진다. 1908년에 이랬는데 얼굴이 없어졌어. 어이구, 너무 심각한데, 그치?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암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산성비와 새 배설물과 같은 산성 물질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 장치를 설치했다. 그치? 이렇게 훼손되는 걸 보고. 그리고 석회동굴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석회암이 산성인 지하수와 만나면서 동굴이 녹아가지고 지하수가 동굴로 만들어주는, 그치? 석회동굴. 그리고 세탁비누, 염기성인 비누로 옷이나 몸에 묻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때, 그지? 때를 녹여서 없애주고, 머리카락으로 막힌 하수구도 염기성 하수구 세정제로 단백질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을 녹여서 뻥 뚫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석회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의 종류와 성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산성용액에는 아까 식초, 레몬즙, 탄산음료도 있지. 그리고 구연산,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게 있지. 자, 그리고 염기성용액에는 우리 수산화나트륨, 빨래비누, 제빵소다 말고도 하수구 세정제, 욕실 청소용 표백제 이런 것들 다 염기성 물질들을 녹여야 돼서 이렇게 염기성 용액인 거지. 그래서 성질을 보면 묽은 산의 묽은 수용액은 신맛이 난다. 식초처럼 식초 생각하면 돼. 식초 레몬즙 이제 신맛이 난다. 그치? 탄산칼슘과 같은 물질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하고 철과 같은 금속과도 철과 같은 금속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기포가 발생하는데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그리고 자, 그리고 염기성 용액은 쓴맛이 나. 먹진 말아야 되지만, 그지? 단백질, 우리 혀를 녹일 수도 있으니. 살짝 하면 쓴맛이 나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손에 닿으면 미끈거린다. 미끈거리는 게 녹아서 미끈거리는 거야. 그리고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건 똑같은 성질이다. 그치? 산성과 염기성. 이 부분을 잘 추가로 좀 알아두고, 자,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용액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투명한가? 맞고, 색깔이 있는가? 냄새가 좋은가? 냄새가 좋은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흔들었을 때 생긴 거품이 5초 이상 유지되는가?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하는가? 자, 2번.
다음과 같이 용액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식초, 레몬즙, 빨래 비눗물, 제빵소다, 묽은, 딱 봐도 느낌이 오는데? 그치?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치? 자, 투명한 거는 얘가 투명하기 때문에 안 되지, 식초가. 자, 3번. 붉은색 리튬 수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자, 붉은색을 푸르게 변화시키는 건 염기성. 그치? 염기성인 거. 식초, 산성, 레몬즙, 염산은 산성, 빨래 비눗물, 제빵소다, 묽은 수산화춘 용액은 다 염기성 용액. 자, 4번.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그치? 산성 염기성인데 묽은 염산, 빨래 비눗물, 하수구 세정제, 제빵소다, 묽은 수산화춘 다 염기성이고 1번만 산성이네. 그치? 자, 5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용액에 넣었을 때 색깔 변화가 같게 나타나는 것끼리 옳게 짝지어진 건 어느 것입니까? 자, 산성과 염기성으로 분류가 된 거. 식초, 산, 그지? 빨래 비눗물, 염기, 식초, 제빵소다, 빨래 비눗물, 제빵소다. 이건 맞네. 그지? 레몬즙, 묽은 나트륨, 묽은 염산, 묽은 수산나트륨. 산성 염기성이라고 표시한 거야. 자, 6번을 봅시다. 지시약을 이용한 용액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레몬즙은 페노프탈렌 용액을 붉은색으로 자, 염기성으로 산성이라도 변하지 않지. 그치? 식초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산성 용액 맞지? 묽은 염산은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푸른색이 아닌 붉은색으로, 제빵소다 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가 아니라 변화가 없지. 묽은 수나트륨 용액은 붉은 양배추 용액을 푸르게, 수산화트륨은 노란색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지. 자, 7번. 어떤 용액에 푸른색 리튬 종이를 넣었더니 그림처럼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 용액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붉게 변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산성 용액이라는 얘기지. 염기성 아니고, 자, 비눗물도 아니고, 묽은 염산과 같은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삶은 달걀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지 않지. 그치? 페노프탈렌 용액을 넣으면 붉게 변하지 않지. 자, 8번.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 변화가 같게 나타나는 것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식초, 빨래 비눗물, 레몬즙, 묽은 염산, 이제 산성, 레몬즙, 제빵소다, 식초, 묽은 수산나트륨, 묽은 염산, 묽은 수산나트륨. 그치? 같은 건 2번이네. 9번. 대리암 조각을 넣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염기성 용액이라는 얘기죠. 그치? 염기성 용액은 식초 아니고, 레몬즙, 묽은 염산 아니고, 그치? 플레피름을, 자, 리을, 미음, 비읍, 그치? 다 염기성. 자, 10번. 어떤 용액에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더니 흐물흐물해지면서 녹았습니다. 이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자, 삶은 달걀이 흐물흐물해 녹았다. 그러면 뭐야? 염기성 용액이지. 그치? 달걀 껍질을 넣으면 기포가 생긴다. 산성. 페노프탈렌 용액을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하지.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켜주지. 자, 11번. 묽은 수산화튬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염기성. 두부를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진 않지. 두부를 넣으면 점점 흐물흐물해지지. 그치? 녹지. 삶은 달걀을 넣으면 흐물흐물. 대리점 조각을 넣으면 변화 없고. 달걀 껍데기 넣어도 변화가 없고. 자, 12번.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의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머리카락으로 막힌 하수구는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 체제를 써야지.
옷에 묻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때는 산성인 비누가 아니라 염기성인 비누. 석회암인 산성인, 석회암인 산성인 지하수가 만나면 녹으면서 동굴이,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지지. 대리암으로 만든 정교한 조각성이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아니라 산성 물질에 의해서 부식, 산성비. 자, 대리암으로 만든 탑이 염기성 물질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장치 아니라 산성 물질이지. 자, 실력 향상하기 1번. 어떤 용액에 페노프탈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고 붉은 양배추 시작을 떨어뜨렸을 때는 붉은색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용액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푸른색 리트머스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와 이유를 적어보세요. 자, 일단 페노프탈 용액이 변화가 없고 붉은 양배추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붉게 변했다는 건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죠, 산성. 산성용이, 산성.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변하지. 그 이유는 산성 용액이니까, 그치? 페노프탈 용액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붉은 양배추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용액은 산성 용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6가지 용액에 붉은 양배추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난 색깔 변화입니다. 색깔 변화를 바탕으로 6가지 용액을 산성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해 보세요. 자, 식초, 레몬즙, 제빵소다. 아까 영상에서 봤지? 이 붉은 정도가 다른 건 산성의 강한가 약한 거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식초, 레몬즙, 묽은 염산은 산성 용액. 그리고 자, 푸르게 변한 거와 노랗게 변한 건 다 염기성이지. 제빵소다, 빨래비눗물, 묽은 수산화수륨 용액. 자, 3번 세개 비커에 무색 투명한 액체 A, B, C가 담겨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액체 이름과 이유를 적어보세요. 세 가지 액체는 각각 물,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수륨 용액입니다. 각 용액에 페노프탈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A와 C는 색깔이 변하지 않고 B만 붉은색으로 변했으니까 묽은 수산화수륨 용액은 B네. 그치? 각 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A와 B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고 C만 붉은색으로 변했다. C가 산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산성. 그치? 그래서 묽은 염산이 C네. 그러면 둘 다 변하지 않은 건 뭐야? 물. 자, 물은 중성이라서 산성, 염기성이 아니다 보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물, 페노프탈륨 용액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모두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 B는 묽은 수산화수륨 용액, 자, 페노프탈륨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했기 때문인 거고, 자, 그리고 C는 묽은 염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인 거지. 그치? 자, 4번. 달걀 껍데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으로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막았습니다. 고무풍선을 세워 달걀 껍데기를 묽은 염산에 떨어뜨릴 때 나타나는 고무풍선의 변화와 이유. 변화가 나왔네. 우뚝 서버렸네요. 그치?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 테니까 답을 잘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고무풍선의 변화. 뭐야? 부풀어 오르지. 그 이유는 달걀 껍데기가 산성의 묽은 염산에 녹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인 거지. 자, 융합사그룹 기르기. 고양이 용변 검사 지시하기 때. 용변을 검사하는 지시하기 때. 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은 구분할 수 있는 산염기 지시약을,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산염기 지시약을 이용하면 동물의 건강 상태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대. 고양이는 모래에 오줌을 누고 모래를 덮는 습관이 있어 오줌을 직접 받아서 검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대. 그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변 모래에 섞어 사용하는 고양이 용변 검사 지시약이 개발되었대. 용변 검사 지시약은 색깔 변화를 통해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대. 지시약의 원래 색깔인 노란색으로
고양이 오줌에서는 색깔이 변하지 않지만, 이제 건강에 문제 있는 고양이 오줌에서는 성질에 따라 색깔이 변한대. 초록색, 단백질이 포함된 거고, 자, 파란색, 혈액이 포함된 거고, 분홍색, 염기성이 포함된 거. 고양이 오줌에 단백질이 있으면 지시약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혈액이 섞여 있으면 파란색, 오줌이 섞여 있으면 오줌 염기성일 때는 분홍색. 이처럼 지시약은 만나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따라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를 이용하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좋다. 그치? 자, 요거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자, 1번. 어떤 물질을 만나면 그 성질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적어보세요. 지시약. 자, 2번. 고양이 용변 검사 지시약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을 적어보세요. 그치? 간단하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어 질병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고양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검사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지? 고양이 막 데리고, 그죠? 용변을 검사하려면 많이 힘들 것 같다. 그죠? 자, 3번. 소변 검사지는 소변을 묻히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늘고 긴 플라스틱 지지체 위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시약은 특정 물질과 만나면 색깔이 변하며 산도, 포도당, 단백질, 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지시약을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를 두 가지 적어보세요. 자, 이거 어떤 게 좋은지. 자, 그리고 우리 그 리트머스 종이 있잖아요. 리트머스 종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단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 자, 그러면 생활에서 지시약을 이용하면 좋은 거. 자, 먹는 물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네, 그지? 그리고 김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건조제가 정상인지 알려주는데 또 사용하기도 한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우리 다 검사해봤지? 아파서 갔는데 뭐 코에다가 뭘 집어넣고 막 하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를 따로따로 검사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생겼지. 육류, 우유, 육류, 과일, 생선 등의 식품이 신선한지 오래되어 상했는지 알려주는데도 알려주면 좋겠다, 이거. 그죠? 그리고 화장품이나 비누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피부에 안전한지, 이제 산성도, 이제 산성, 염기성, 약산성인지 양염기인지 그런 거 확인해주는 용도로도 사용되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말고도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좀 이용되면 좋을지. 그리고 지시하게 또 그런 것도 있어. 그 우산에 그 지시약 성분을 좀 해서 산성비, 이제 비가 산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걸 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으면 그죠? 좋겠다. 하는 의도로 뭐 우산에 그런 걸 넣어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 부분들처럼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생활에서 지시약을 이용하면 어떤 게 편리할지 두 가지 좀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